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16강 시간으로서 151번부터 16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51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 고른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그렇죠. 혼동, 포기, 점유의 상실 등이 있다. 자, 점유의 상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멸실되면, 자,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럼 멸실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뭐 절대 이런 거 있을 때는 항상 한 번 더 역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고 목적물입니다.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무슨 물건?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당 목적물,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돼서 화재 보험금이 생기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은 그 화재 보험금으로 대위하게 됩니다. 물상 대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되므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네요. 리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자,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지상권에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상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죠.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자, 지금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문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기억 디귿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기억 디귿. 이런 문제 풀면서 가끔가다 맞는 거, 자기 스스로 그냥 맞는 거 고르는 줄 알고 니은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주의해서 문제를 봐야 된다 해서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혼동으로 인해 밑주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했어요. 자, 뒤에 뭐 다른 후순위자도 없고 단독으로.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으나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 자, 우리 민법은 그 유인설에 의해서 독자성을 부정하죠. 물권변대의 독자성을 부정합니다.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면 원상 복구가 되니까 저당권은 살아있지만 그 저당권자가 매수하는 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자, 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되고 그 후에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 살아있다.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4. 갑의 지상권에 대해 을이 지상권을 목표로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기 때문에 을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역시 임차권 뒤에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 쓰고 하나만 O,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결국 152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혼동 1번. 가압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자,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얘기는 주민등록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0시부터 되고 병의 저당권은 다음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그럼 병의 저당권은 그 다음날 낮에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이 경우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이 앞선 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권이 후순위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병의 저당권은 낮에 설정된 거고 대항 요건은 전날이니까 그 다음날 2길 다음날 새벽 0시예요. 결국 임차권은 새벽 0시, 저당권은 낮에 설정이 되니까 임차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자, 갑의 지상권에 을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갑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정확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4번.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을 및 제3자 병에게 공동으로 공유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 안 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갑의 땅인데 을의 지상권자의 전체를, 그런데 이걸 공동으로 을하고 제3자에게 줬으니까 을은 어쨌든 전체에 대한 거를 지상권을 갖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이제 동일인에게 기속되어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 경우에는 을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상권이. 그런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소멸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가 되면 공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지금 후순위 권리자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얘기해야 되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5번.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점유권과 공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다 X, 하나만 O, 153번. 옳은 것을 고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채무자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토지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병이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병은 후순위자라요. 그래서 병 뒤에 후순위자가 따로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소유권자가 되면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맞았죠? 두 번째, 채무자 갑 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1번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양도받으면 을의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틀린 겁니다. 3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으니까 소멸한 겁니다. 맞고요. 4.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그 지상권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5번.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역시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15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주점유는 무주물 3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다.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의 의사, 자주의사 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3.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이라는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맞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가 됩니다. 이 피상속인, 상속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상속을 해주는 아버지가 처음에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상속을 하더라도 타주점유인 겁니다. 즉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언제를 시점으로 한다?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를 처음 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물건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그렇죠. 매매가 무효인 걸 모르니까 자주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자, 새로운 권원이 나타난 거예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즉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주점유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5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즉 자주점유자를 빼란 얘기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니까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타주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타인이 주인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타주점유. 자,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자, 소유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건 자주점유자입니다. 이는 이거 소유의 권한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주점유자로 추정한다. 자, 이 규정이 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리을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자. 즉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남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타주점유입니다. 님,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그렇죠, 매수했다는 얘기는 내 걸로 하겠다는 얘기야. 돈 주고 샀다는 얘기야, 내 거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점유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고르는 건 뭐냐면 타주점유자를 고르는 거니까 타자 들어간 걸 고르면 된다. 기억이 타자고 리을이 타자네요. 그럼 기억 리을이 어디 있나? 1번이 있군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57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자, 옳은 것, 그런 거 꼭 구분해서 봐야 된다.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점유 보조자도 점유자이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다.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를 말합니다. 틀렸고요. 니은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자, 아버지가 타주 점유자예요. 그래서 상속해서 아들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자유주점으로 전환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즉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구분하는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이 맞는 질문입니다. 리을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점유자가 자주점유인 거를 무과실인 경우. 자, 미음 선의의 점유자라도 공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틀렸죠? 근데 저 옳은 것을 고르니까 니은 디귿을 고르라는 얘기죠. 니은 디귿이 어딨나? 2번이네요.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점유 보조자는 자력부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치탄당한 경우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잃어버려요. 이럴 때는 이 반환 청구는 뭐에 의해서 행사를 한다?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겁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아니죠. 분묘 기지권의 경우는 이건 지상권이에요. 간섭법상의 지상권이라 소유의 사람입니다. 지상권만 행사할 뿐이지. 그래서 타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남에게 줘야 되는 걸 알잖아요. 이미 대금을 다 지불한 사람, 그 매수인 거기 때문에 타주점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 을이 남편 갑과 을은 부인이고 남편 갑은 남편인 거예요. 이거 부부죠, 부부. 우리가 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이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죠. 부부 간의 점유는 공동점유이기 때문에 이 원래 소유자 병은 남편이든 아니든 아무에게나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도라는 건 집 비워주고 집에 점유를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인도라고도 하죠. 요즘은.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다 X고 하나마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점유자는 선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판별난 날부터 악의의 점유로 본다. 판별난 날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 원래 소유자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이 과실 취득한 거하고 필요비하고 같은 거로 처리하는 겁니다. 3번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주라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회복자가 지출 금액을 준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증가된 부분을 준다고 한다든가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점유자는 지가 이익되는 걸로 할 거 아니에요. 회복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회복자가 배상을 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4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데 이따로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5번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의 증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방해가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아니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민법 제 205조에 나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은 옳은 것을 구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명한 경우 상속인 을은 상속 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갑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그거 아니죠. 상속 개시 몰라도 승계하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알아야가 아니라 알든 모르든 1에서 갑의 점유가 타주점인 경우 즉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점이에요. 그럼 상속받은 을은 새로운 권원 자 원래 아버지가 타주점이었지만 을이 새로운 권원으로 자주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새로운 권원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권원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는 상속이 어떻게 새로운 권원이에요? 그냥 물려받았을 뿐인데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해서 자주점유의 전환을 주장할 수는 없죠. 상속이란 말이 없이 또 다른 새로운 권원 그러면 있지만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는 그걸로 새로운 권원이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3.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선의점이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 따라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갑이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요. 그리고 갑이 점유한 거 을이 침탈한 거고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을이 침탈해서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거예요. 선의의 병입니다. 병은 다시 병이 악의 정에게 양도한 때는 갑은 정에게 점유권의 기하에 그 물건에 관할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 맞냐면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침탈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의의 병이니까. 이때 병에게 할 수 없는 순간 그 이후에 오는 사람에게는 선이든 악이든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설사 병 이후에 악의 정이 오더라도 그 악의 정에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주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그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다 X고 하나만 O. 지금 옳은 것을 구하니까 160번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16강 시간 151번부터 160번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더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